앞서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요것의 간단한 메커니즘을 봤죠. 그거를 그 과정을 위치에너지 그래프상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타입의 그래프를 우물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이 우물 그래프 저번 시간에 봤죠. 그 공유결합 설명하면서. 근데 저번 시간에 봤던 우물 그래프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0에 수렴한 바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게 여기 있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통째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아까 메커니즘상 1번의 상태예요.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포타슘 원자하고 플러린 원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럼 잘 봐요.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인력이나 청력이 어떻게 되죠?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면 0. 인력이나 청력이 0이죠. 그럼 인력이나 청력이 0이면 그때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0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번째 상황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1번 상황의 위치 에너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 상태는 뭐냐면 포타슘 양이온하고 플러린 음이온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서서 여기에 있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두 원자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가 거기서 얘를 양이온으로 만들고 얘를 음이온으로 만들 때의 요때의 에너지 차이 그걸 뭐라고 했었죠? 뭐가요?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변할 때 에너지 차이를 아까 어떤 표시로 표현했었죠? 델타 E H 바로 봐. 델타 E 무한대였죠? 무한대요. 기억나죠? 근데 이게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됐었어요? 칼 바로 봐.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와 바로 비금속의 전자 친화도 차이로 표현된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계산된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91 바로 91kJ/몰이었죠? 그게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상에서 단위는 kJ/몰이라고 생각하고 이 2번 상태에 수렴하는 여기 에너지가 바로 91kJ/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이온화를 하는 과정은 무조건 발열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흡열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온화 과정은 무조건 발열이에요? 무조건 흡열이에요? 무조건 흡열이라고 했죠. 흡열이니까 에너지적인 안정화예요? 에너지적 상승이에요? 에너지적 상승이니까 1번보다 2번이 90일만큼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가 이 포타슘 양이온하고 플러린 음이온이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연찮게 가까워지고 우연찮게 가까워져서 드디어 화학결합을 이뤘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화학결합을 이뤘다는 얘기는 이 두 이온으로 만들 수 있는 저 화학결합이 그나마 제일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겠어요? 제일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겠어요? 대안정. 제일 안정한 상태일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때 그 가장 안정한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나와 있는 위치 에너지의 뭐가 되겠어요? 최소값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화학결합을 이룬 채로 안정하게 잘 존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화학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때 위치 에너지를 최소라고 생각해 보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의 위치 에너지가 요거다. 좋아. 됐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앞선 여러 실험 결과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뭘 계산해요? 이 최소 위치 에너지. 계산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격자 에너지를 더해준다. 격자 에너지를 91에 더한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2번 상태 있죠? 네. 혹은 여기 있는 3번 상태가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인지 인식했죠? 네.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값이 지금 얼마예요? 91. 91이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얼마예요? EP 미니. 그게 최소 에너지 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2번 상태하고 3번 상태에서 뭐도 계산했었죠? 적자 에너지요. 바로 쿨롱 에너지도 계산했었죠? 적자 그러면 에너지. 이때 쿨롱 에너지는 쿨롱 에너지인데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쿨롱 에너지는 쿨롱 에너지인데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보이세요? 네. 조 4개 항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뺀 게 같다. 2 빼기 3이 3 빼기 2가 같다. 자, 동현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3 빼기 2가 같으냐? 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 것이냐? 바로 봐. 어쨌거나 2번과 3번이잖아요. 어쨌거나 2번 상태와 3번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2번, 3번 같은 상태잖아요. 같은 상태니까 그 차이가 같을 거야.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런데 왜 같은 게 아니고 비슷한 걸까요? 비슷하다고요? 네. 비슷하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비슷하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실제 계산하면 한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는 5% 차이. 왜 그 5%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저렇게 계산하면. 잘 먹겠습니다. 동현스 왜 5% 정도 차이 날까요? 바로 봐. 잘 봐요. 요게 지금 쿨롱 에너지잖아요. 쿨롱 에너지. 그런데 얘는 쿨롱 에너지인데 이온 간 인력에 의한 에너지죠. 맞나요? 이거 계산할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만 놓고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쿨롱 인력 관점에서 보면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인력. 인력이잖아. 즉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건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건 인력 요소만 계산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온끼리는 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온끼리는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청력이 나타날 수 있죠. 네. 왜? 왜? 이 둘 사이에는 청력 나타날 수 있어요? 전자끼. 바로 이 녀석의 원자핵과 이 녀석의 원자핵에 의한 청력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 다음 포타슘 양이온도 전자는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전자 있죠. 네. 그 다음 플로린 음이온도 주변에 전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전자와 전자 간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청력. 청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큰일 났어요. 뭐요? 돈 주고 산 케이크 안 뜯어져요. 무슨 말이야? 아니 진짜요 이거 이래요. 너무 깎이 되는데요. 오. 아휴, 진짜 주세요 이거. 아니 진짜 안 된다니까. 쌤못 되면 진짜 두고 보세요. 자요. 이거 진짜 안 되죠 선생님 처음에. 내가 좀 하고 하니까 좀 되셨네. 아니 무슨 나이를 똥구녕으로 먹었나 지금 예?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동현이도 못 됐다니까. 그런 것도 뭔 줄 알고 하여튼 아휴 나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동현이도 못 됐어요 처음에. 아휴 안 됐는데. 아니 니껏 아니 우리 집 중3 이거 떼서 다 먹었는데. 우리 집 중3 가은이보다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야 진짜 아휴. 자 봅시다. anyway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근사적인 이유는 바로 이온 간 뭐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온 간 청력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이온 간 청력은 이렇게 화학 결합을 이룰 때 아주 크게 작용하나요? 그렇게 요소가 크진 않나요? 안 크죠.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시한 건데 뭐 그럼에도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근사적 계산이다. 됐죠? 예. 자, 그럼 이때 여러분 그 수치들을 각각 기억하는지 모르겠군요. 자,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0.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방금 계산했잖아. 아 네. 바로 봐.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0이라고 외워놓으라고 했죠. 외우진 않았어요. 그 다음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640. 3번이 누구냐면 포타슘 양이온하고 플로린 음이온이 이온쌍을 만들었을 때 쿨롱 인력이었죠. 네. 그 둘의 쿨롱 에너지가 마이너스 640이라고 했죠. 인정. 또 인정. 앞서서 이거 얘기했었죠. 인정. 또 그리고 인정. 여기 보시면은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91.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요걸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91. 요건 91이었다고요. 그러면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구해야 돼요.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바로 저 위치 에너지 최소값이 되는 거란 말이지. 어. 됐죠? 네.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떻게 저 최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91 빼기 640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49 kJ/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이 최소 에너지를 마이너스 549다. 알겠죠?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첫 번째 1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됐죠? 네. 하나, 두 번째 2. 바로 봐. 저 KF 요것의 뭐 이 녀석 이름이 이온쌍이라고 했죠. 결합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 저 녀석의 결합 에너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얼마예요? 마이너스 549가 아니라 플러스 549. 자, 결합 에너지는 정의가 뭐예요? 원래의 전기적 중성 상태. 바로 되돌릴 때 바로 필요한 에너지죠. 네. 네. 그러면 이 제시되어 있는 KF 이온쌍에 대한 결합 해리 반응 어떻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포타슘 양이온 플러린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기체 이온쌍을 포타슘 중성 기체 그 다음 플러린 중성 기체 원자 이렇게 바꿀 때 필요한 이렇게 바꾸는 반응을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요때의 BE 자 BE가 뭐 줄임말이에요? 오는데 바로 이 B가 결합 에너지인 영어 표현
본드 에너지. 요것의 줄임말이죠. 네.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 누구? K 플러스 F 마이너스 이온쌍의 요 결합 에너지는 바로 누구와 누구의 에너지 차이겠어요? 바로 위치 에너지 1번과 위치 에너지 3번의 에너지 차이겠죠? 네. 왜냐? 지금 이게 그래프상 어디에 있어요? 상태 1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온쌍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태 3에 있으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네. 됐죠? 자, 그러면 1번 상태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 1번 상태 위치 에너지. 그래프 나와 있죠. 1번 상태 위치 에너지 0이죠. 네. 빼기 3번 상태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번 상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549죠. 네. 그래서 이 경우 이 이온쌍의 결합 에너지를 묻는다면 바로 요 값이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 제가 맞춘 거네요. 됐죠? 오. 그래서 도윤이가 잘 했습니다. 이거 맞힐까요? 자, 쓰시고요. 근데 언제 맞춰요 오늘? 이제 자, 됐죠? 됐죠? 네 사회 쉬지 그 다음 네 번째 4.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기억날란가 모르겠네요. 하푼 미케니즘입니다. 그거잖아. 고래잡이. 자, 하푼 미케니즘 우리말 번역은 호경. 바로 저기에 있는 하푼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호경. 바로 작살. 작살이죠. 그래서 작살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아 부끄럽잖아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새로운 중간 상태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 여기서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 이 그래프상에서는. 자, 누가 반응물이에요? 누가 반응물? 바로 얘가 상태 1이 반응물인 거죠. 맞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생성물이에요? 상태 3, 이 이온쌍이 이게 생성물이잖아요. 네. 이때 2번 상태는 보세요. 2번 상태는 반응물인가요? 2번 상태가 반응물인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생성물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2번 상태가 뭐예요? 아이씨 저 새끼 뭐야? 자, 얘는 반응물인가요? 아니죠. 생성물인가요? 아니죠. 그럼 2번 상태가 뭐예요? 중간형. 바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고요. 중간체. 알겠죠? 자,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반응 중간체. 바로 반응 중간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갔다가 2에서 3번으로 간다라고 하는 미케니즘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반응 중간체인 건데 그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앞선 미케니즘에서 반응 중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주어진 반응에서 반응 미케니즘은 무조건 고정되는 거예요? 반응 미케니즘은 목적에 따라 변형시킬 수 있어요? 변형시킬 수 있어요. 반응 미케니즘은 바꿀 수 있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확 가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
이 반응 중간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란 그냥 얘기예요. 한 번에 확 가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반응 중간체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무슨 말 알겠죠? 네. 영량이 되면 바꿀 수 있다는 내가 얘기죠. 바꾼 그렇죠? 걸또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꾼 원하면요. 걸또 바꿀 수 있는 걸 또 바꿀 수 있어요. 동현이가 저기 누구냐? 도현이랑 안 친한 이유를 알겠네.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안 친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친한 거 이제 없어요? 어디를 반응 중간체로 잡을 것이냐? 바로 봐. 여기.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Nobody. 네. 요거를 상태 백설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백설표. 그래서 그 새로운 중간 상태를 지금 이 경우 요 백설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denoted as는 저렇게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테릭스 표시로서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중간 상태를 요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의 미케니즘은 1번 상태에서 3번 상태로 갔다가 이 백설표 상태에서 3번 상태로 가는 새로운 미케니즘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하.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이 그래프상에서 X축의 의미가 뭐예요? 이 그래프상에서 X축의 의미. 머리 X축의 의미가 바로 자가. 둘 사이 떨어진 거리죠. 네. 맞나요? 네. 그 떨어진 거리를 하필 여기는 뭐라고 잡아볼까요? R 백설표라고 잡아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모습을 여기에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포타슘 중성 원자와 그 다음 플러린 중성 원자가 어느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저 R 백설표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 알겠죠? 네. 이렇게 될 거다. 진짜요? 됐습니까? 네. 저렇게 될 거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뭔데요? 이때 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원래 이 포타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최외곽 전자 홀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네.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마 치우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홀전자가 이압하고 튀어나갑니다. 야. 이압하고 튀어나갑니다. 마치 뭐처럼? 작살처럼 살. 작살처럼. 포경수술 하듯이. 그런 다음에 이 작살이 튀어나가서 어디에 콕 박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플러린에 콕 박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플러린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네. 얘가 고래, 뭐 목적이 되는 거죠. 아니 고래라고 합시다 그냥. 쌤 포경수술 할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포타슘이 그리고 플러린이 여기에 있는 거리 R 백설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자 이동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요?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변화 과정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자면, 자, 우선 여기에 있는 포타슘이 전자가 뛰어나왔죠. 전자가 뛰쳐나왔죠. 그럼 이때 무슨 에너지가 관여하게 돼 있어요? 이온화의 이온화 에너지가 관여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자가 포타슘으로 이렇게 콕 하고 박히면 또 무슨 에너지가 관여하게 돼 있습니까? 전자 친화도가 관여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는 부호가 같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네.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줄까요? 마이너스. 그런데 이때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죠. 네.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요 둘 사이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만들어지자마자 쿨롱 상호작용이 나타나겠죠? 네. 그 쿨롱 상호작용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한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입니까? 떨어진 거리가 R 백설표죠. 그리고 각각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각각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포타슘 양이온의 전하량 얼마입니까? 플러스 1.1 바로 2 E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F-의 전하량은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2 마이너스 E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하량 곱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동현? 네. 여기다가 뭐 하나 살짝 장식을 더 얹어준다면? 아보가드로 요 상수 1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주면 더 예쁘겠죠?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수는 그냥 곱해도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는 건 나와 있는 물리량에다가 그냥 1몰의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수는 나와 있는 물리량을 1몰 관점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아, 왜 1몰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뭘? 화학에서 다루는 모든 에너지 단위가 1몰 기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거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편의상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요렇게 변화된 과정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동현 값이 얼마겠어요? 모르스비야. 값이 얼마겠어요? 0 0이라 이런 말이죠. 왜 0이에요? 저 그래프에서 0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온이에요?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네.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면 그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의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여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얘가 전기적인 중성인 녀석이 그 두 개가 서로 거리가 가까워져 위치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깝다.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여기서 일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이걸 거쳐 일이 왔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걸 거쳐 일이 왔다고 하면 이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이런 꼴로 표현돼야 되고 그 역시 이온 상태에서도 전체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결국 R 백설표라는 거리에 있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성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나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생각하나 에너지는 다르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R 백설표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고 나면 이 둘은 쿨롱 인력이 생기죠. 그럼 그 인력으로 이 둘은 더 가까워지겠어요? 더 멀어지겠어요? 더 가까워질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될 때까지? 이온쌍이 될 때까지. 그냥 거리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로 가까웠다가 전자이동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런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른다? 작살. 작살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작살 메커니즘 잘 봐요. 여기서 여기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열. 여기서 이리 가는 건 흡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리 가는 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아무것도 안. 여기서 일어나는 건 에너지 출입이 없죠. 네. 네. 그러면 비용이 드는 게 잘 일어나겠어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게 더 잘 일어나겠어요? 안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하품 메커니즘은 기존에 있던 메커니즘과는 다르게 반응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그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됐죠? 네. 됐죠? 제가 빼고 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살짝 방정식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네. 살짝 방정식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어떻게? 네. 요렇게.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네. 여기습니다.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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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이. 자, 얘는 제목을 좀 비워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면 R 백설표는 짜잔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저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볼 수도 있냐면 요렇게 저 R 백설표 보이세요? 이 값이 뭐 할수록 이온쌍은 잘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작을. 저 값이 저 R 백설표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뭐 할수록 이온쌍이 잘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클수록. 동현 뭐예요? 왜냐면 동현 거 뭐예요? 클수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I2 빼기 EA가 작아져야 하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멀다 가깝다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 자, 그럼 잘 봐요. 이게 멀면은 멀리 있는데도 총을 쏜다는 얘기 아니에요. 멀리 있는데도 총을 쏴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상호작용을 지들끼리 잘한다는 얘기예요?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을 더더욱 잘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은 가까이 가서 쳐다봐도 아유 야, 이게 되잖아요. 에이.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 말은 얘가 뭐 할수록 클수록. 전자를 더더욱 잘 던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아. 클수록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클수록이니까 요 R 백설표의 최대값을 구하면 그건 누구 때문이겠어요? 저 R 백설표의 최대값을 구하면 그게 누구겠어요? 격자 에너지. R 백설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건 어떤 물질에 대한 아. 거겠어요? 아, 백석비가 최대값이요. 네. CSCL. 바로 봐. 아, 네. 우선 이만큼은 다 뭐예요? 상수. 이건 단위 온팡 상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를 최대로 만들어라. 그 말은 얘가 최소여야 하죠? 네. 얘는 최대여야 되죠.
그게 아까 누구였어요? 세슘과 염소였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우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는 이온쌍은 누구? 세슘 클로라이드입니다.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논리 구조 되겠습니다. 좀 쉽시다 이제.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런데 이 이온쌍은 상태가 뭐예요? 이 이온쌍은 상태가 뭐예요? 지금 기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온 결합 물질은 그 상태가 뭐예요? 실제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은 그 상태가 뭐예요? 고체. 고체죠. 고체. 그러면 이때 얘가 기체가 아니라 고체로 있을 때 더 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고체로 존재한다 라는 것의 에너지 개념이 뭐예요? 아, 그게 격자예요. 그게 바로 격자 에너지죠. 네. 그리고 보통 그 격자 에너지는 보통 큰 발열이에요, 큰 흡열이에요? 발열. 격자 에너지는 매우 큰 발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 격자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슨 말 알겠죠? 보고 보자.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그것도 보고 있네? 누구지? 지수. 또 지수. 어? 아까는 안 보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지금 보고 있네. 진짜. 지수. 좋아. 지수가 왜 좋아요?